처음 사업 시작하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결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단 우리가 다음번에 미팅을 하고 만났을 때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오늘 원래 이게 8가지 단계가 사실 하나하나가 다 1시간이 넘는 강의거든요. 제가 한다면 1시간씩 해야 되는 강의인데 오늘은 이제 진짜 딱 알맹이만 뽑아서 초대법과 후속조치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명단 작성과 초대, 후속조치 잠깐만 얘기를 하고 마칠 건데 일단 1에서 8단계 먼저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1단계는 꿈과 목표 설정이고 2단계는 결의 설정 3단계는 명단 작성 4단계는 초대 5단계는 쪼덕줄의 사업 설명 6단계 후속조치 상담 사실 이 후속조치부터 상담 복제까지가 사실 가장 중요한 강의인데 이거는 오늘 얘기를 다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위에 것부터 먼저 터치를 한번 해보면 일단 우리 꿈과 목표 설정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나면 사실 돈에 혹해서 사업을 시작하죠. 누구나 그렇지만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했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먼저 성공한 사람들의 롤모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이 사업을 선택했는가 내가 왜 이 사업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할 때 어떤 거절이 있더라도 내가 망설이지 않을 수 있겠죠. 사실 이건 어떤 영업을 하는 팀들이든 회사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근데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 원래 성격이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노력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그렇다는 말 말고 내가 왜 이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정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고 싶어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해외에 여행 다니면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꿈이 여행 다니면서 돈 버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행 작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무역 같은 거에서 고부장 노릇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내가 왜 이 사업을 선택했는지 왜 이 사업을 꼭 성공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출발이고요. 결단은 이거는 사실 내가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는 걸 이제 결의와 결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결심이랑 다른 거죠. 결단은 끊어낼 단위예요. 내가 무엇을 포기할 건지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대가지불 하고 내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20대 남자가 저와 함께 예전 네트워크를 할 때 가장 힘들어했던 거는 이 4가지였어요. 잠, 여자, 술, 게임. 이 4가지 때문에 20대 남자가 네트워크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우리는 30대가 되었고 이 4가지는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정신력과 가지게 되었죠. 근데 내가 집까지불 해야 될 거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잠이라던가 아니면 여가할 시간이라든가 뭐 애인을 만나야 될 시간 뭐 이런 시간들, 취미활동하는 시간들, 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 좀 빼야 되겠죠. 술 마시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술 마시는 걸 잠깐 포기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단하고 완전히 끊어내는 것부터 사실은 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게 되면 사실 이런 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 너 요새 왜 이렇게 바빠? 너 좀 요새 좀 달라졌네? 옷차림도 달라지고 너 요새 주말마다 어디 가는 거야? 뭐 해? 엄마는 맨날 얘기하죠. 왜 주말인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신호를 느끼게끔 대가지불 할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 그걸 이제 결의와 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단 작성과 초대 이제 이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우리가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파트너가 있어요. 사실 나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기죠. 그렇죠? 나에 대한 확신은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조금만 한두 번 초대하고 나면은 이 사업이 진짜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싶고 왜 사람들이 전화 안 받으면 나를 부정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사실 들어요. 근데 실제로 나에 대한 확신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완전히 믿거나 나를 완전히 믿거나 파트너를 완전히 믿거나 아니면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사업성을 완전히 믿거나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믿어도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믿으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유선사님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인 공군사님이 스폰서예요. 그렇죠? 그럼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이게 될까 말까 나는 이거 진짜 잘할 자신도 없고 누구한테 설명하는 거 너무 잘 못하고
사람들에게 오래 인간관계를 잘하는 걸 잘 못하지만 나는 오빠는 믿어. 오빠를 해보기도 했고 잘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같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아. 라는 느낌만 믿어도 이 사람은 같이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해서 내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뭔가 행동할 수 없다. 아니면 내가 진짜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말 맞다 나 진짜 한 달에 끝내줄 파트너가 나온다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확신만으로도 사실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저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실은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계속 물건을 판매하는 거구나 혹은 내가 화장품 200만 원을 살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다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나의 팀을 꾸려서 이걸 계속 교육시키고 팀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 사업이라고 하고 또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200만 원 끌어내는 거는 쉬운데 그 200만 원을 끄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진짜 사업자로 만들고 그 사람이 셀프 리더가 되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데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팀을 키워내고 교육하고 키워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사실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제대로 방법을 알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알고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이 친구랑 나랑 통화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고 나를 처음에 커피숍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 사람이 내가 딱 결제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걸 안내해줬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사업할 때 내가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스템 바깥에서 사업하게 되면 혼자 자충우돌하다가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팽당하고 다이해버리는 거죠. 진짜 소리 없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모든 걸 다 줄 수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다는 게 돈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사람도 줄 수 있고 인맥도 줄 수 있고 여기서 만나서 진짜 인연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게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도 줄 수 있고 요새 무슨 사랑 얘기만 나오면 원고 생각나요. 사랑의 소식 사랑합니다. 사랑의 소식 사랑합니다. 저는 다 사랑합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명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영업할 때 저도 이제 영업을 해봤지만 딱 들어가면 명단을 쓰잖아요. 그 명단이 대부분 내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걸 선판단, 예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할 것 같아, 얘는 안 할 것 같아 이러면서 전화번호 구석에서 쫙 골라가지고 적으면 한 10명 정도 나와요. 근데 만약 그 10명이 내가 전달을 쫙 했어. 제가 지금은 이제 오늘 3일부터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9일 됐으니까 한 25일 정도 사업을 했잖아요. 그 25일 동안 제가 순수하게 제 인맥으로 초대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니까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선판단했을 때 300명 전화번호부에서 10명을 만약에 예단해서 명단을 적고 그 사람을 초대했다면 저는 10명을 다 소진한 거예요. 내 명단을 지금.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명단은 선판단을 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적으라고요. 청첩장 전달할 때의 마음. 여러분들 모바일 청첩장 전달할 때의 마음. 우리 지금 박희춘 사님은 결혼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올릴 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단 다 보내보잖아요. 보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니 안 오면 많으고 오면 땡큐고 돈이라도 보내면 너무 고맙고 와주면 진짜 고맙고 오래 볼 거고. 그렇죠? 이렇게 나뉘잖아 인간관계가. 그런 것처럼 명단도 사실 내가 청첩장 보낼 만한 사람한테는 다 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무작위로 다 적어보는 거예요. 다 적는데 일단 먼저 분류해야 될 게 있죠. 일단 인맥에 대한 분류를 먼저 해야 돼요. 인맥 예를 들면 뭐 가족, 친구, 지인,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기타. 군대 그렇지 남자는 군대만큼 또 끈끈한 조직이 없어요. 군대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또 되게 잘 지내잖아요. 그래서 잘 연결되곤 하는데 인맥별로도 나누고 또 하나 나눠야 될 게 이제 친분도죠. 그래서 명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최소한 사회생활을 그래도 한 10년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500명은 나와야 돼. 내가 500명의 명단이 안 나왔다? 그러면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다 뒤지고 친척들 적을 때도 큰아버지 딱 적으면 큰아버지만 적는 게 아니라 큰아버지, 큰엄마, 그 집의 첫째 딸, 둘째 딸도 같이 적는 거예요. 그렇게 적게 되면 500명 충분히 나오겠죠. 그럼 500명 중에서 사실은 10분의 50명
50명만 딱 초대를 다 하지 않더라도 라인이 끝나요, 사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예전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 제가 초기에 이거를 빨리 소진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제 인맥을 더 이상 할 시간이 없어서 초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친 듯이 약속을 막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를 하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은 아는 사람들이지만 아는 사람에 모르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 초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빨리 인맥을 소진해야 되고 그 빠른 인맥을 소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생이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낸 컨택한 사람들은 태생이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스템에 합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초대해서 클로징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친분도에 따라서 나누는데 A, B, C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A는 가장 친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다단계를 하든 10단계를 하든 내가 볼 사람이고 불법 피라미드를 하러 간다면 내가 걔를 끄집어내서 가서 한번 들어줘서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야. 그럴 정도의 책임감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A.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도 있겠죠? 진짜 목숨을 다하는 사람. 내가 이 친구한테는 진짜 꼭 보증을 서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사람. B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 그냥 친구들,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기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결혼식에 만약 간다고 20만 원 이상, 여기는 이제 10만 원, 여기는 한 5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돈으로 분류하기 그렇지만 C인맥이라 그러면 진짜 오다 가다 받는 콜드 컨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처음 사업 시작하시고 아직 내가 시스템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누군가 초대하는 게 두렵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는 사실은 이 C인맥, 콜드 인맥을 가지고 좀 스파링 상대를 써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의외로 이 C인맥에서 대박인 사람들이 또 되게 많이 나와. 왜냐면 나와의 관계성이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를 되게 객관적인 정보로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에 코 올리고 찔찔거리고 돈 없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듣고 객관적으로 들어서 오히려 C인맥에서 되게 사업자들이 많이 발굴돼요. 실제로 저는 이전에 제가 네트워크를 했었던 걸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예전 네트워크에서 제가 컨택될 때는 저는 20살 때 잠깐 나레이터 일하면서 만났던 화장품 옆에 브랜드 같이 했던 언니로부터 이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3년 만에. 그래서 20살에 만났던 언니가 23살에 전해준 정보를 듣고 네트워크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그 언니가 초대할 때의 마음은 버리는 카드였겠냐고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20대에 대학이 휴학하고 일하고 있다 그러지, 뭐 돈도 없을 것 같지, 나이도 어리지, 경험도 없지, 그냥 화장품 알바할 때 만났던 사람. 근데 그 사람 하나 선택했다가 제가 최고 직급을과 구하부에 그룹이 생겼잖아요. 그럼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적는 게 중요하고, 그냥 야구르트 아줌마, 우리 집에 녹즙해주는 녹즙해주는 아줌마, 누가 왔던 기사 아저씨, 뭐 지나가다 만났던 누군가도 전부 다 인맥이 될 수 있다는 거. 모두에게 다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맥에 따른 분류, 친분도에 따른 분류, 그리고 나서 이제 분류해야 될 게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 능력은 없지만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 내 명단을 쫙 적었어. 500명을 쫙 적었어. 그거를 인맥별로 일단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해서 이렇게 이제 가상계 보드를 그릴 거예요. 그쵸? 이 그려가는 과정 속에서 일단 한 인맥은 한 라인으로 놓는 거예요. 가족 인맥, 지인, 직장 인맥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을 놓고, 그리고 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 인맥과 친분도, 경제력, 거리 가지고까지도 이제 나누는 거죠. 경제력은 그냥 뭐 이 정도, 그냥 자기 교통비 식비 내는 거 아깝지 않고, 그리고 2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을 만한 카드 한도가 있다. 뭐 이 정도면 사실 경제력이 전부이겠죠. 그리고 거리는 나로부터 그래도 수도권 근거리 있는 사람부터 먼저 전달하는 게 좋지. 제주도에서 진짜 열정적인 사업자가 나와서 우리가 매번 제주도를 후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정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 뭔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 잘 웃고 긍정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선으로 이제 명단을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정보를 한 번도 안 들었다, 사회생활 10년 했는데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럼 내가 이 속에 안 속하는 거겠죠, 사실. 내가 한 번도 막 50이 됐는데 나는 아메이도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타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정과 끈기가 있고 배우려고 하고 긍정적이고 신뢰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나를 도와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 뭔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도움을 줬다. 마음의 도움을 줬든 아니면 물질적 도움을 줬든 사람을 연결시켜줬든 뭔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은 사람의 일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다시 또 한 번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일단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내가 가상계보도를 작성하는 거 여기까지를 일단 스폰서랑 같이 먼저 하시는 거죠. 물론 이건 진짜 그야말로 가상계보도이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 건 절대 없죠. 이 안에 이렇게 막 내가 이 사람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명이 누가 가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몰랐던 시인맥이 나와서 여기서 막 갑자기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먼저 분류를 일단 이렇게 해놓는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초대를 하게 되면 제일 두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친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내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사실 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내 바닥을 보는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되게 외향적이고 내가 모임의 리더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실상 까보고 나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얘랑 진짜 이런 얘기를 해도 될 만한 사이인가 했는데 이 친구가 나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순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던 나의 진짜 바닥을 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대부분 인생에서 한번 완벽한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사실 먼저 하시죠. 뭐 예를 들면 이상민 같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 주변에 인맥들 한번 싹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하면 막 한동안 전화를 다 안 받았대. 다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근데 우리는 그럴 정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업은 건강도 줄 수 있고 돈도 줄 수 있고 시간도 인맥도 사람도 자산도 다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끔만 이야기한다면 선택은 그 사람의 몫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설사 진짜 친한 친구가 만약에 내 이 사업 정보를 듣고 너 그거 진짜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걸 계속 할 거라면 이 상품을 최소한 써주던가 그게 아니라면 진짜 이거 하지 말길 바란다면 진짜 끝까지 말려보는 작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진짜 친구지. 우리 불법 피라미드에 그 친구가 만약에 들어갔다가 내가 가서 안 꺼내오겠냐. 근데 이도저도 아니고 전화를 안 받아? 그럼 그거는 이 사업을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친구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담하면서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FR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의 많이 들어다녔잖아요. FRM이 영업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거기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면 전화 관리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F는 패밀리, 가족이에요. O는 아큐페이션, 직업이에요. R은 레저, 레크레이션, 여가나 취미. M은 머니, 돈이기도 하고 모티베이션, 이 사람이 동기부여 될 만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대화 대부분은 생각해보면 다 이 네 가지 범주 속에서 대화를 대부분 한다고요. 카톡 할 때도 얘기해보면 안부로 카톡을 묻다 보면 너 일 잘하고 있어? 니네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 쉬는 날은 뭐해? 요즘은 어때? 요즘 경기는 좀 어때? 가게는 잘 돼? 물어보는 거 대부분 다 이 범주 속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FORM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빨리 파악하게 되면 조금 더 여러 번 만나거나 여러 번 연락하지 않아도 10년 만에 전화하는 친구더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이 사업에 어떤 포커스를 그 사람한테 주었을 때 그 사람이 빨리 이거를 습득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면 돈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야죠. 근데 그 사람은 돈은 이미 많아. 그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맥을 형성할 수가 있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시간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진짜 간지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그 사람을 파악하는 FRM 전화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전화로뿐만 아니라 카톡으로도 사실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죠. 카톡으로도 대화하는 거예요. 이런 범주 속에서. 니네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 요즘 아기는 건강해? 잘 크고 있어? 아버지는 잘 계셔? 물어보는 거죠. 특히 오래된 친구 같은 경우 뭐 10년 만에 연락했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사실 묻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묻다가 얘기하는 거죠. 요즘 일은 어때? 회사는 잘 돼?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기왕이면 상대를 높여주게 되면 상대가 기분도 좋거니와 자연스럽게 나를 높이 평가하는 상대한테는 자연스럽게 내 치부를 얘기하기가 쉬워져요.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기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게가 되게 잘 안 돼. 근데 얘기하는 거죠. 야, 요새 자영업 다 망한다는데 너도 얼마 안 남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갑자기 반발심이 확 생기죠. 아니, 우리 집은 잘 되는데? 인스타에서 대박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다른 집은 더 어렵다고 하지만 너는 워낙에 원래 있던 단골들이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아. 그래도 너는 잘 되지? 거기는 몫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죠. 아니야, 지금 반토막 났어. 난리 났어. 알바 하나 잘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해요.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준다는 건 이 사람한테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들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라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기치고 속이려고 이 방법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가랑 취미 같은 경우는 이걸 알아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대가집을 할 것들이 내가 본업을 버리고 지금 여기에 전업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쉬는 날 뭐 하는지, 노는 날 뭐 하는지, 애인과 뭐 하는지, 부모님과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지, 술 먹는 시간을 얼마나 쏟는지 그런 시간들을 대가지불이라고 이야기해서 시간을 여기다가 바꿔내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가나 취미 시간에 뭘 하는지를 알게 되면 훨씬 얘기하기 좋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주말마다 볼링을 치러 간대. 그럼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주말에 볼링 가는 시간 그거 일주일에 이틀만 빼면 이 사업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 이제 이 파악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돈과 경제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되게 꺼려지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해주게 되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나는 직장 다니고는 있는데 나도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 우리 팀에 누구 한 명이 뭐 배우러 다니는데 뭐 경제 뭐 마케팅 강의 들으러 다니고 하는데 괜찮은 거 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배우러 다니고 있어. 그리고 나는 무언가 열심히 대안을 찾고 있어. 나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부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어떤 부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어? 뭘 배우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요새는 다 그렇더라고. 너도 뭐 하나 하고 있는 거 있어?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파악해 놓는 거죠. 아니야, 요새 지금 가게세 내기도 어려워. 가게 접으려고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생각해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조금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맞춰주면 되겠구나. 아니 진짜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자영업자인데 200만 원 버는 자영업자인데 가가지고 막 2천만 원 벌 수 있다고 얘기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0만 원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높이에 맞게끔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끔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파악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엔 다 이런 리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제 루킹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주식도 이런 순환주기가 있고 부동산도 있고 우리 바이오리듬도 있고 그렇죠? 여자의 생체 리듬에도 다 이런 주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 되게 올라가 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의 일생 1년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주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박인천 선생님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아기를 낳아서 되게 많이 바쁘고 지금 신경 쓸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뭔가 지봉근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뭔가 이게 괜찮은 사업이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박수 칠 만한 케이스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고 결혼할 준비를 하고 이럴 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루킹존을 잘 맞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정점을 찍어서 지금 이미 나는 이미 영업으로 한 달에 3천만 원씩 벌고 있어. 근데 3천만 원 버는데 거기서 1천만 원 더 버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조금 어려워질 때 예를 들면 지금 김진성 사장님 같은 경우는 카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되게 잘하고 돈도 잘 벌었지만 지금 카드 설계사들을 다 줄여내고 축소 작업을 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 맨날 불러서 본부에 회의를 하고 잘라낸대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잘하다가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점. 내 수입이 영원하지 않겠다? 무언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시점이 루킹존에서 내려올 시점. 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여기 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카스 보면 술 먹으러 다니고 와인 파티하고 여자랑 노느라 바쁘고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것 같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 그 다음 여기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한 달 내내 방구석에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오히려 잠들고 있는 사람보다 잠든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더 힘들어.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말고 딱 올라오려고 할 때
진짜 대리라도, 진짜 탁송이라도, 무언가 하나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거라도 내가 하면서라도 내가 뭔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려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업을 전달하면 되게 좋죠. 왜냐면 대안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꾸준히 돈을 벌면서 부업으로 이거 해서 우리 만들어내서 전환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FRM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잘 메모해놔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예를 들면 황원구다. 그러면 황원구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놔야 돼요. 며칠날 통화했는지. 예를 들면 진짜 영업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면 지금 뭐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원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원구야 여자친구랑 어떻게 보냈어? 뭐 할 거야? 뭐 좀 얘기해서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1월 며칠쯤에 좀 연락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여자친구가 아프다더니 괜찮아?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전에 통화한 걸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내가 그때 통화하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기억해주고 다른 얘기를 이어나가게 되면 훨씬 대화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도 적고 또 하나는 스폰서랑 상담할 때 굉장히 용이한 자료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과 계속적인 상담을 하긴 어려워요. 원구 소장님이 저랑만 계속 상담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랑 다 계속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면 힘들죠. 그래서 적는 거예요. 황원구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것 같으면 적어 놓으면 그거를 보고 그 스폰서랑 같이 어떤 스폰서를 만나더라도 용이하게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FRM 얘기를 했고요. 이제 초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명단을 사실 아직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누군가를 초대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 안 하면 어떡하지? 얘 안 하면 나 진짜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도 안 해도 사업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오늘 당장 명함 받은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로도 아니면 사랑의 열매 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이 사업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었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거. 초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초대의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 유발이죠. 근데 호기심 유발을 시키랬더니 이런 얘기를 호기심 유발을 시켜. 야, 시크릿이라고 하는 화장품인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인데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 다단계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런 다단계가 아니라 진짜 다른 건데 막 하면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라고. 너한테 처음 들어보는 시크릿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호기심 유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전화 안 받지 당연히 이제 그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호기심 유발이 될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 그 사람이 궁금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되게 저는 이 사업을 쭉 하다 보면 항상 생각이 드는 게 연애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근데 여자인 유선 사장님도 남자로서 여자를 꼬신다고 생각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대부분 여자들은 대시를 받는 입장이지만 남자가 여자를 꼬신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거에 호기심 유발이 될까? 우리가 만약에 미팅에 나갔는데 그 미팅에 나가서 그 사람이 더 번듯해 보여. 근데 그 사람이 안 잡아주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사내 독자에다가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는 집에 안 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가발입니다. 여기 여기 가발이라고 사실 저는 대머리고요. 집에 빚이 9천 정도 있는 뭐 이런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통합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가죠. 근데 나중에 좋아지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나이가 12살 많았어. 근데 밥 먹으러 자식 식당에 들어가는데 밑에가 깔창이었어? 막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이미 마음이 뺏겼으니까. 그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누군가한테 컨택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조금씩 카드 하나씩 전달해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줘버리면 이해도 못하거나 거부감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기심 유발은 차근차근 해나가는데 뭐 이런 걸로 호기심 유발할 수도 있겠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지인 혹은 우리의 스폰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프로모팅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면 뭐 유조사장님 남자친구일 수도 있겠죠.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내년에 보험 쪽으로 잘 돼가지고 새로운 사무실 하나 오픈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걸 일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를 직접 차리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만 내고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대. 근데 그거 한번 같이 해보려고 그래. 근데 거기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 천만 원도 그냥 쉽게 벌더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 무슨 일인데? 그러면 아니 몰라. 나는 아직 오빠가 한번 얘기해줬는데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럼 오빠 만나가서 얘기 들어볼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시크릿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네트워크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돈 벌자고 이야기하는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뿐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지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스폰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차가 7대래. 야, 세상에 차고에 차를 7대는 놈이 무슨 기분일까? 일주일에 우리는 입을 만한 정장이 일주일에 7벌밖에 없는데 세상에 하루에 하나씩 다른 차를 타고 가도 모자랄 거야, 그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떨까? 근데 그분이 나랑 이번에 같이 저녁 먹거든? 저녁 먹으면서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돈 버는지 얘기 들어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얘기하는 거죠. 야, 진짜 대박이야.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자기 개인 사업도 하면서 다른 마케팅 사업도 하나 하는데 너무 잘 된대, 그게. 그래서 내가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 나 거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너도 한번 얘기해 줄까? 같이 일단 상담이나 받아볼래? 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이 호기심 유발이 될 만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시크릿, 네트워크, 다단계, 화장품 얘기 하나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하려면 전제 조건은 내가 먼저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내가 거적대기 입고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뭔가 좀 피부도 건강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뭔가 좀 돈 벌려고 하는 느낌, 뉘앙스가 들어야지. 맨날 머리 아무것도 안 바르고 머리 기름 떡져가지고 막 신발 털레털레 하면서 가가지고 야 내가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을 알았는데 그럼 너나 잘하고 다니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깔끔한 모습으로 준비된 상태로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 유발을 잘 한다.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내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아니면 이런 것도 좋아요. 부동산 같은 거. 이 사업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이번에 또 사가지고 몇 억이 올라가지고서는 그렇다는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 안 그래도 우리 돈 뭐 열심히 모으고 있을 테니까 좋은 집 나오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해놨거든. 너 지금 얼마 정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좀 파악해보는 거죠. 너 주식으로 넣어놓은 건 그때 어떻게 됐어?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대충인지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 주변에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있어. 이 돈 많은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초대할 때는 이 사람도 이 사업에 동참하고 있고 이 사람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 크기를 보고 있어. 너보다 훨씬 더 잘나고 좋은 사람들이 이 사업의 크기를 보고 결정했어. 그러니까 네가 안 하는 건 너의 문제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전에 이런 호기심 유발을 통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 유발을 했다. 그럼 약속을 잡아요. 약속 잡을 때 이제 어떤 분들이 이래요. 그래? 너 1월달에 시간 언제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월달에 시간 언제 돼? 그럼 1월달에 시간 언제 될까요? 가요? 내년 1월에나 시간이 돼. 내년 1월에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중에 나도 사실 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바쁜데 내가 화요일, 목요일에 시간이 괜찮을 것 같은데 언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화요일, 목요일 중에 그래 그럼 사람이 심리적으로 뒤쪽에 있는 걸 고르게 되어 있어. 그래 그럼 목요일에 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에 보자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이러죠. 이 마무리가 꺼가지고 수요일쯤에 전화가 와서 얘기합니다. 나 목요일날 일이 생겨가지고 못 볼 것 같아. 그럼 얘기하죠. 아 그래? 아이씨 그래? 아 그럼 안 되겠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언제 괜찮아? 아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주에 하면서 약속을 또 화요일, 목요일 중에 또 잡았어.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왜냐면 나랑 벌써 약속을 한번 어겼잖아. 내가 다단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날 만나자고 했는데 약속을 어겼으니까 약속을 어긴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 내 얘기를 더 잘 듣고 다음 약속을 지킬 확률이 높아지죠. 그냥 어차피 인간관계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뭐 나쁜 거 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다단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나랑 만나는 약속 잡는 건데 얘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그렇게 미안하게끔 만들어서 내 쪽으로도 잘 쉽게 땡겨 올 수 있어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약속 어겼을 때 그 다음 되면 여행 가자고 해도 여행 안 간다 그러면 영화 보자고 하고 영화 보자고 영화 안 본다고 하면 밥 먹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자고 하면 차 마시자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약속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본사회의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스폰서랑 미팅을 같이 하죠. 그럼 이제 이때가 되게 중요해요. 본사회의 때 사실 보면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와서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박터지게 사람이 많네.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진호사님 처음 그 본사에 왔을 때가 화요일이었대요. 마침.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대. 와, 나 말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나?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나? 내가 되게 많이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똥줄이 탔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가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보면요. 자기 첫인상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본사대회 초대하게 되면 초대 확률이 높다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왜 그 리더 스피치 있잖아요. 그 리더 스피치를 하고 나서 리더 스피치 하신 분이 내려와서 나한테 미팅을 해준다? 그럼 최소한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건 알아. 아, 이게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인 것 같은데 저기서 말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나와서 인사하겠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미팅을 해주네? 그럼 뭔가 내가 선택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도 좋게 미팅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봤어요. 남자 한 명이 이제 고객이 여기 남자 한 명이 와서 앉아있는데 여자가 4명이 붙더라고요. 쫙 얘기하더니 카드를 탁 받아가지고 바로 결제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뭐 마케팅이죠. 뭐 이 사람이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도와줄 4명의 여자 스폰서가 함께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본사 대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 스폰서랑 미팅을 할 때 이때는 정말 오롯이 나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스폰서를 소개하고 어떻게 이 분위기를 만드냐에 따라서 그 초대자는 나를 통해서 내 스폰서를 통해서 이 사업을 보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환경은 시크릿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폰서라는 사람을 통해서만 시크릿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걸 호일러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버드의 경영대학원 교수 호일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자기 법칙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제3자를 통해서 들으면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좋아. 3쿠션은. 그쵸? 야, 너 유선이한테 얘기했는 거야. 지난번에 봉근이가 얘기하던데 유선이가 생일 선물로 그거 돈 이렇게 뽑는 거 만들어준 거 너무 고맙고 신기했다고 얘기하던데 얘기하면 봉근이가 직접 고맙다고 하는 것보다 3쿠션으로 들으면 더 기분 좋은 거야. 칭찬도. 대신 욕도 그렇게 들으면 더 기분 나쁘고 남의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 죽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호일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제3자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수학 강사지만 엄마가 수학 강사지만 내 아들은 수학을 가르쳐 못 가르쳐? 속이 터져서 못 가르쳐. 그렇죠? 우리 집에 누워있는 20대 망나니 아들도 군대에 가면 효심이 불타는 아들이 돼가지고 군인이 되어온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호일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호일러의 법칙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부분 이제 원탁에서 본사대회에서 사실 원탁 미팅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카페 같은 데서는 사각의 테이블에 많이 앉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원탁에 앉을 때는 여기 이제 ABC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B가 나예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나. A는 어드바이저 스폰서예요. 오늘 미팅을 같이 해주시는 분. 그리고 여기 C는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고객이에요. 원탁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여기 이제 벽이 있던가 뭔가 조용한 공간이면 더 좋겠죠. 뭔가 사람이 막 북적거리고 막 점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조금 외지고 딱 붙어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혀있으면 사실 제일 좋죠. 이렇게 앉는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스폰서들이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여기 앉은 사람이 내가 여기다가 뭘 쓰거나 뭘 보여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근데 만약에 스폰서가 왼손잡이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 앉혀야죠. 그렇죠? 왜냐면 이 팔에 가로막히니까. 이해되죠? 그리고 나는 여기 앉는 것보다 여기 앉으라고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함을 느낄 텐데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끄덕끄덕 해주고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고 2번째는 옆에 같이 있어주면서 얘기하고 2번째는 클로징 할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클로징하면 이 둘이 한패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너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사실 이분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분이고 네가 이걸 하든 나라는 나는 상관이 없어. 정말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분이야. 그래도 네가 제대로 듣게끔 해주기 위해서 내가 진짜 어렵게 시간을 내서 부탁드린 분이거든. 우리 이거 하면 진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난 진짜 이미 할 거야. 열심히 한번 해볼 건데 그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 네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시간 내라고 했어. 들어보니까 괜찮잖아. 오늘 같이 하자.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옆자리에 같이 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각에 앉아보다 보니까 이거 아직 완전히 답을 찾지는 않은 건데 제가 앉아보니까 스폰이 만약에 여기 앉는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앉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랑 고객이 앉아있잖아요.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스폰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여기 당연히 이렇게 스폰이 앉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쪼르르 가버리면 되게 이상하고 어색한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대신에 고객이랑 대각선으로 앉히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고객이랑 조금 대각선으로 앉히게 되면 이렇게 하면서 써더라도 보이고 자료도 보여주기가 좋고 그런 거.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탁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스폰서가 얘기를 해. 자, 일단 둘이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일 많은 초대를 하는 게 사실은
밥 먹자고 초대하는 거죠. 제일 좋은 초대는 호기심 유발이 되는 초대지만 야 네가 한번 미팅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나는 게 제일 좋지만 정말 뭐 진짜 연고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밥 먹자고 초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밥 먹자고 초대했을 때는 꼭 해야 될 게 네가 뭔가를 이야기를 들어야지만 한다. 누구를 만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 김진성 사장님이 진짜 초대를 되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밥 먹자 초대를 진짜 잘하는 거였거든요. 밥 먹자고 한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쭉 하면서 밥숟가락 내려놓을 때쯤 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할까? 그 사람 얘기를 충분히 들어요. 밥을 만약에 1시간 먹는다? 그럼 40분은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얘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활을 하는지,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뭘 찾고 있는지, 관심사가 뭔지, 취미가 뭔지, 뭐에 불안해하는지,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느꼈어요.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누워가지고 마사지를 받으면서 제 얘기할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씩 물어봤어요. 뭐 하세요? 뭐 자녀는 뭐 하세요? 막 물어보고 했더니만 나중에는 그분이 저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고객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한 건 처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얘기 별로 할 게 없어서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무 좋은 서비스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나한테 순수한 호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좀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밥 먹자고 하고 막 이야기를 꺼내고 질문하고 그러겠어요? 관심 있고 좋아하니까 물어보고 궁금한 게 생기는 거잖아요.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요. 들어준 다음에 마지막 밥숟가락 내려올 때쯤에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 네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니까 내가 오늘 너를 너무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 그 얘기가 아무 얘기나 상관없어. 결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너를 만나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오늘 마침 너한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 뭔데? 나 사실 새로운 일 하나 시작했어. 뭔데?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밥 먹자고 얘기해서 얘기했을 때 신부모님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신랑이랑 같이 화장품 유통하는 일 하나 시작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영업 잘하는 거 알지? 근데 영업은 한 번 하고 나면 팔고 나면 또 다음 달에 또 팔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계속 매출이 누적된대.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도 한 달에 한 500 정도만 만약에 부수입이 들어온다면 진짜 대박이잖아.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해? 나 못 팔아. 이러는 너 안 팔아도 돼. 내가 잘하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 팀원이 되면 그 매가하는 매출들을 네가 같이 받을 수 있어. 수수료가 너무 세고 괜찮아서 너한테 오늘 얘기하자고 했어. 그래서 오늘 나한테 이거 처음 설명해 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이미 한 달에 5, 6천씩 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너무 바쁘신데 내가 어렵게 부탁드렸거든. 네가 얘기 잘 들어보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나 열심히 하게끔 네가 나 도와주고 응원해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팅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들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스폰서를 높이 얘기했어요.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얘가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나한테는 무례하게 못하는데 스폰서한테는 무례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곧 나한테는 관계성 때문에 못하지만 스폰서한테 무례하다는 건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스폰서한테 함부로 하면서 이 사업에서 비전을 보고 느낄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그 사업을 보여주는 주체는 지금 오늘의 스폰서인데. 그래서 스폰서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지에 따라서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이 멘트를 그대로 적거나 타자쳐서 그대로 입에 익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스폰서는 한정적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로필에 대해서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자 스폰서다 얘기하면 보험업계에서 엄청 난리시던 분인데 이 사업 하시면서도 지금 벌써 4년 만에 누적소득이 50억이 넘으셨대. 나 진짜 깜짝 놀라서 50억 번 사람 사실 실제로 처음 봤어. 근데 그게 다 현금으로 들어온 거야. 뭐 어디 묶여있는 돈도 아니래. 급여 주는 것도 아니고 점포 낸 것도 아니라는데 너무 대박인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나 진짜 열심히 한다고 제대로 도와준다고 얘기하셨고 내가 나를 도와준다고 얘기했을 때 나 너무 기뻤는데 그때 첫 번째 미팅을 너한테 해달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오늘 내 시간 내서 오셨어. 그러니까 네가 진짜 제대로 한 시간을 제대로 들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데려가는 거죠. 아유 부담돼 하면서도 앉으면서 선택받은 기분이 들어 좋다니까. 그게 기분 나쁠 일은 없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잘 듣게 해서 좋고 이 사람은 나한테 이 친구가 소중한 사람을 소개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돈 잘 벌고 이 사업을 성공하게 된 사람이라니까 좋아. 아니 옷가게를 할 건데 친구가 옷가게 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옷가게 망한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야. 야 한번 얘기 들어봐. 이 사람 옷가게 하다가 망한 6년 하다 망한 사람인데 이 사람처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붙여주면 이 사람 제대로 얘기 들을까?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스폰서를 프로모팅해서 자리에 앉힌다. 그리고 이 자리에 딱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만나러 갔어. 만나러 가면 대부분 나랑 이 친구 먼저 앉아있다가 스폰서가 나중에 오는 그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있다가 스폰서님 딱 들어왔어. 그러면 벌떡 일어나요.
이게 좀 연출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부동산 영업할 때 사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막 여자라서 계약 잘한다고 그러고 뭐 막 이렇게 얘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자라서 계약 잘한 게 아니라 이걸 잘했어요. 저한테 설명 고객이 왔을 때 브리핑해주는 그 남자 부장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해박한 전문가, 부동산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안 거쳐간 사람이 없을 정도에 대한 걸 많이 프로모팅을 해놓고 그 고객을 모시니까 이 사람 얘기만 들으면 될 것 같거든. 그런 얘기를 만들어놓고 그게 제가 잘한 거지. 제가 영업을 잘해서 잘한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으세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친구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저랑 진짜 제일 제가 아끼는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한 거냐면 지금 나는 스폰서한테 이 친구를 소개할 때 나와의 관계성만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사실 부동산 전문가고 오늘은 온 친구가 부동산 전문가고 뭐 주식으로 지금 뭐 한 달에 5천만씩 벌고 있더라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전 정보로 스폰서한테 충분히 전달했고 친구랑 나랑 스폰서랑 셋이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그 사람의 관계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두텁다고 얘기할수록 좋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안 된 아줌마다, 보험 아줌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몇 번 뵌 적은 없는 분인데 너무 자세가 좋으시고 제가 배울 게 많은 분 같아서 사실 오늘 한번 시간 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설계사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보험으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날리는 사람이요라는 걸 스폰서님한테 굳이 자랑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자세가 다리 꼬고 뒤로 누워요. 자기에게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바로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준비들을 잘 시켜가지고 스폰서님 앉은 다음에 앉아서 같이 자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스폰서님 막 설명할 때 나는 막 핸드폰 보고 막 전화 오는 거 받으러 가고 물 받으러 가고 막 오만 군데 돌아다니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똥도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중요한 분 모셔가지고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걸 듣고 있는지 이 친구가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다 보이잖아요. 이 친구가 어떤 마인드, 어떤 자세로 경청하고 있는지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호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선생님 우리 물론 수십 번 들었지. 이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전 세계 40개국에 나와있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맨날 들었던 얘기지만 긍정적인 호응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왜 그런 거 보셨어요? EBS에서 옛날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이쪽을 쳐다봐.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긍정심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속 끄덕끄덕하고 네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듣고 있으면 이 사람 나도 모르게 그냥 나쁘지는 않네. 저대로만 된다면 괜찮겠네.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는 미친다라는 거지. 그거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내가 옆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스폰서님 당연히 잘해주실 건데 2대1로 이 사람 하나 카드 뒤집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같이 합을 맞추면 이분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빠른 사업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포인트는 그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불법 피라미드를 하자고 뭐하러 빼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보여주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스폰서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가 잘 듣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거기까지가 내가 하는 거죠. 쫙 했어.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쯤에 근데 스폰서님 막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팀 커미션이 15%인데 팀 커미션을 10%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얘기하죠. 그럼 그거 아니잖아. 15%잖아요. 그리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어차피 10인지 20인지 알지도 못해. 그냥 많이 주는 거랑 적게 주는 거랑 차이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근데 굳이 막 선생님 그거 아니잖아. 이거부터 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회사 소개 됐고 그거 아까 제가 얘기했고요. 여기 보상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네가 하지. 왜 불러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선생님은 이 친구의 사전 정보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죽음 먼저 깔지 마지막에 깔지도 다 준비하셨고 다 준비됐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조용히 싸물고 끄덕끄덕하면서 들으면 돼. 듣다가 마지막쯤에 이제 그럼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사업은 선점이고 자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세 분이 되게 열심히 하실 것 같다면 자리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니다. 왜냐면 매출은 두 줄로 가고 세 번째 라인은 필수고 한정적이고 막 얘기를 하시죠. 그쯤 되면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내 클로징 멘트 시간이 왔구나. 내 능력을 발휘할 시간이구나. 우리 스폰서님 1시간 동안 떠는 게 꽉이 되지 않게끔 내가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제 클로징의 3단계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다 사실 각각 하나씩 1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오늘 휘뚜루마뚜루 하고 있긴 한데 1단계가 뭐냐면 1단계는 일단 남 있고에 내가 책임질게.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연애를 할 때는 책임진다고 하면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아요. 응? 그쵸? 유선이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잖아. 얘도 컨택하고 쟤도 컨택하면서 서로 책임진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사업에서 책임질 거는 뭐예요? 책임질 건 네가 반품된다라는 거밖에 책임질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 떼지 않았으면 반품되고 네가 굳이 잃을 만한 거, 네가 엄청나게 손해볼 만한 건 211만 원 뿐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책임질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 심리는 이거를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사실 200만 원이 엄청나게 사실 2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기도 해. 사업장으로 하면 2천만 원, 2억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우리한테 200만 원 사실 되게 큰 돈이지.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처음에 망설여졌어. 그치만 내가 이 200만 원을 가지고 진짜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어 가시는 분들 보고 나니까 나도 확신이 생겼고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내가 너 이거 절대로 손해보는 일 안 되게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네가 써보면 알 거야. 왜 사람들이 이거를 200만 원 주고도 아깝지 않다고 하면서 쓰시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죠. 200만 원에 대한 사업성의 가치, 제품의 가치를 같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남 있고 해. 내가 책임질게. 너무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남 있고 해. 내가 책임질게 할 때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진짜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좀 잘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일 때는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나보다 훨씬 돈도 많이 벌고 나를 많이 도와줬던 어떤 형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저 믿어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은 너나 잘해. 네 앞가림이나 잘해. 이런 생각이 잘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일단 제품만 쓰시면서 한번 자리 잡고 더 도와주신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짜 심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중에서 이것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선택하게 되는지 아세요? 클로징의 3단계가 도와줘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 공짜 심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제일 현혹이 되거든요. 사실 200만 원을 가지고 제품은 네가 쓰는 거고 쓰고 좋으면 계속 쓰는 거고 아니면 진짜 반품하는 게 그만인데 근데 생각해봐. 나는 이제 앞으로 몇 명을 만날 거야. 일주일에 5명씩 계속 만나고 있어. 근데 그 5명이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네 밑으로 연결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만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너도 자리 잡고 결제해서 쓰고 있었으면 좋겠어. 공짜 심리 막 주는 거예요. 네가 아는 그 사람이지. 내가 그때 통화할 때 얘기했던 그 부동산 재벌 있잖아. 그 사람 내가 다음 주에 약속 잡았어. 그분은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나 만날 약속 잡았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기도가 돼서 그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그분 괜찮기만 하면 핸드크림 하나 써보고 너무 좋다고 그분 괜찮기만 하면 자기 소개할 사람 엄청 많다고 하셨어. 그럼 그 사람 다 네 밑으로 가. 나는 우리 인맥의 첫 시작 이렇게 시작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공짜 심리에서 그래 라고 하기에는 좀 내가 속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난 뭘 해줘야 되냐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네가 정말 나 믿고 도와준다고 생각해도 좋아. 오늘은 네가 나 도와준다 생각해서 여기서 지금 네가 결제하는 거지만 이게 진짜 어떤 사업이고 얼마나 큰 사업이 되는지는 내가 너한테 만들어 보여줄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일단 제품만 한 대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냥 쓰기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딱 했는데 스포너님이 이렇게 있었어요. 만약에 스포너님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스포너님이 없이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딱 얘기하면서 스포너님한테 스포너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친구랑 잘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인사해서 가시잖아요. 가시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클로징의 3단계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알게 돼. 얘가 돈이 없는지 아니면 뭐 망설이는지 다단계 부정이 있는지 판매를 잘 못할 것 같은지 아니면 내가 못 믿어온지 아니면 진짜 이해를 못했는지 딱 듣고 판단해보는 얘가 이해를 못했네? 그러면 스포님이 얘기한 걸 한 번 더 내가 설명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두 번째 들으면 분명히 설명한 스폰서가 훨씬 더 잘했는데 두 번째 들으니까 그냥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더 설명을 잘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사실은 아니야. 처음에 들었던 얘기보다 두 번째 들으니까 그냥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줘. 그러면 그래? 누적된다는 게 그런 말이야? 그런 뜻이구나. 야 그러면 나 한쪽만 그럼 다 하고 나중에 반대쪽 라인 어떻게 해? 야 그럼 그냥 누가 한 명 사귀어서 하자. 내가 해줄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서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211만 원 이제 우리 액티브로 진입하게끔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면 너 100만 원씩만 써. 너는 100만 원씩만 써. 야 100만 원씩 뭐 어떻게 써?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 그럼 50만 원씩만 써. 50만 원, 한 50만 원도 크지. 야 50만 원을 네가 가지고 3개월 동안 쓰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네가 피부과 다니는 거랑 비슷하잖아. 이건 쓸 수 있잖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하면 그럼 얘기하죠. 그럼 30만 원만 써.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60CPB 하고 오토시 거는 거에 대한 것만 일단 먼저 오케이를 시켜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택배가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다시 후속 조치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어쨌든 간 중요한 건 회원가입 서류, 사실 우리 회원가입 서류는 진짜 공유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치만 사람이 서류를 적는 거에서 이미 뭔가 발을 들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류를 적으면서 생각해. 공자심리를 생각해. 내가 먼저 적었으니까 내 밑에 뭐가 있을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회원가입 서류도 받고 여기서 얘기하면서 이게 잘 안 될 때는 돈이 없다고 막 얘기할 때는 이걸 이제 줄여가면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말고 얘기하면서 줄여가면서 이제 클로징을 한다. 얘기하고요.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대를 해서 사업설명 스폰서가 있고 내가 홍신님한테 초대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겠죠. 후속 조치.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꽃은 후속 조치라고 생각해 저는. 사실 다 후속 조치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도 후속 조치를 하고 있어. 지금 여기 오신 박인천 사장님이나 백윤호 사장님이나 지금 이 자리를 주관해서 모이자고 이야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후속 조치 중인 거야. 내가 셀프 리더가 안 돼 있다면. 내가 스스로 계획을 잡고 스폰서한테 요청해서 미팅을 요청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은 후속 조치 관리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런 미팅에 한번 오셔서 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셀프 리더로 거듭나게끔 계속 알려주는 작업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역시도 후속 조치죠. 뭐 단순하게 놔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길 가다가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길 가다가 진짜 너무 예쁜 여자를 봤어. 대부분 제가 물론 지금은 결혼해서 얘기를 낳지만 그 전에는 이제 지나가다가 말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멘트가 다 비슷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연락처를 물어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되게 제일 흔하지만 제일 그럴싸한 말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 사람 마음은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 제가 왜 하냐면 그때 한 번 지나치고 말 사람한테 번호를 받았으면 그 번호를 받은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해볼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조차 하지 않았어. 너무 예뻐서 저 사람은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너무 까칠해가지고 싸가지가 없을 것 같아. 다가가지도 않았다고 하면 이거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아니 까이는 건 둘째치고 이거라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게 마찬가지예요, 후속 조치도.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소비자로도 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대한 한 발은 내가 이 사람을 사업 설명을 듣게끔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업 설명도 듣지 않았으면 내가 성공한 다음에도 할 말도 없어. 야, 너 그렇게 너 혼자 잘 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지.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런 얘기 들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왜냐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왜? 그때는 너 너무 바쁘고 너 안 할 줄 알았지. 야, 할 줄 알았지.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사실 직급자가 되면 듣는 얘기들.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이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잘하고 있는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무언가 계속 반응들이 있다라는 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니까 맞고 그 속에서 긍정적인 반응일 때는 당연히 좋죠. 결제를 했어. 그럼 당연히 이제 팩오픈을 하겠죠? 제품 전달을 하고 오토십을 자연스럽게 걸고 그리고 나서 브론즈를 가자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당신은 얼마를 한 달에 벌고 싶은지 목표를 세우고 매주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어떤 거 보라고 알려주고 일주일에 한 번 본사데이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팀미팅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세미나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거다라고 안내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지 이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한 번에 막 갑자기 막 뚜껑 날아가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지금은 이번에 이제 이 시크릿을 받아들일 때는 제가 아기를 낳고 뭔가 부업에 대한 필요성을 찾고 있었고
근데 내가 뭔가 밖을 많이 나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찾아야 해서 인터넷 부업을 알아봤었고 이런 과정들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트워크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맞는데 저도 돌이켜서 23살에 처음 네트워크를 접했을 때 생각해보면 다 듣고 가서 한 2시간 동안 설명 들었어요.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보상 플랜 질문도 처음부터 엄청 많이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해봤더니 좀 귀찮은 거예요. 막상 아 좀 귀찮네. 아유, 나중에 천천히 되겠지 뭐. 일단 회원가입 했으니까 그 언니가 밑에 많이 달아놓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전화가 오면 뭐 나오라고 하는 전화가 안 받고 막 문자 답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거 뭐 옛날 구조선 시대 이야기긴 한데 옛날이라서 화장실에서 앉아있다가 핸드폰을 막 문자를 누르다가 전화가 받아진 거예요. 갑자기 받으려고 안 했는데 전화가 받아진 거야. 뭐 누르다가 띠띠띠 하다가 받아져서 언니 제가 전화를 받으려고 했는데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막 이제 혼자서 막 거짓말 했죠. 그랬더니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서야 어차피 네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언니는 보여줬고 네가 이 사업을 하든 안 해도 나랑 너랑은 그냥 언니 동생 사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언니 하는 얘기 들어봐. 나는 이 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할 건데 네가 이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지금 한 번 더 만나자고 하는 얘기가 부담된다고 얘기해. 그럼 다시는 너한테 사업 얘기는 안 할게. 그냥 우리 밖에서 편안하게 차나 마시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좀 덜컹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들었을 때 괜찮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사람들이 뭔가 리밋을 준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떤 한계성을 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처음 보자마자 내가 너한테 딱 3번 정도 얘기할 건데 네가 3번 오케이 하자면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처음 만났을 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 딱 듣고 집에 간 다음에 다시 이제 뭔가 이 사람한테 유튜브도 보내주죠. 유튜브 보내서 유튜브 봤어? 막 이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직 안 봤대. 그러면 야 그럼 그거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내가 오늘 들어봤는데 이런 거 진짜 괜찮더라. 너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그 사람 색깔이 너무 너랑 잘 맞을 것 같아.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들어봐 라고 하면서 보냈어. 또 봤대? 아니 또 안 봤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실 내가 너한테 제대로 만나서 우리 그날에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제대로 말도 우리들이 얘기도 잘 못했잖아.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사업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뭐 얘기하세요. 아 사업 얘기 안 할 거야. 그냥 편하게 만나. 아니면 너 니네 집 근처로 내가 갈게. 만나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만나자고 해서 사업 얘기 안 할 거라서 가지만 내 얼굴에 시크릿이라고 써있다고. 그냥 제 얼굴은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사람들이 먼저 하게 돼 있어. 왜냐면 화제가 그거였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며칠 동안 얘기한 화제가 그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해. 아 사실 나 그거 들을 때 괜찮긴 한데 내가 시간을 그만큼 못 내잖아. 막 이러면서 자기가 왜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된 이유를 이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시간 없는다고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시간 낼 수 있다고. 그럼 너 야 다 바쁘고 백수들만큼 이사업하게 너 봤잖아. 거기 사람 다 휘황찬란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거기 모였겠니? 나도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대안을 찾다가 내 얘기한 거고 너랑 정말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얘기했는데 네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번 들은 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니 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이해해 주는 거죠. 용서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화를 내면 안 되니까. 싸우면 안 되니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딱 한 달에 한 번 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거기서 만약에 네가 진짜 어떤 임팩트를 느끼지 못한다면 나 다시는 너한테 얘기하지 않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세미나가 사업 설명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미나에 대한 임팩트를 보고도 만약에 그가 느끼는 게 없다? 그럼 그 사람 진짜 돈복이 없는 사람이지. 그리고 전 인구가 다 기독교를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아니 12명에서 12명 해가지고 그렇게 퍼져나갔는데 아직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 보면 예수님이 제일 다단계 잘했는데 아직도 다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시크릿이 아무리 좋아도 전국민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시크릿과 안 맞거나 안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근데 내가 그렇게 3번까지 내가 노력을 해봤냐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봤냐는 얘기예요. 그냥 안 하면 땡, 안 하면 땡. 전화 안 받으면 그냥 전화 안 받으면 땡.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그냥 밖에 나가서 로또 당첨되는 거랑 비슷한 확률로서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야. 인맥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한 사람한테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의 창을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처음 한 번은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를 두 번째 만나서 나를 만나서 조금 더 풀어주고 세 번째 만나서 확신을 보여준 다음에 세미나로 땡겨. 야, 그 세미나가 도대체 뭔데? 막 얘기하면 내가 세미나에서 느꼈던 거 얘기하는 거죠. 내가 50을 느꼈으면 100이라고 얘기하고 100을 느꼈으면 200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세미나에서 뚜껑이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런 세미나의 기적을 알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 자기 가게를 닫고 회사 다니는 사람 회사를 때려치고 그런 마법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미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세미나에서도 어떤 그 사람의 강력한 긍정적인 열기와 열정을 그가 느끼지 못해? 그게 너무 와닿지 않아? 뭐 1억 리건을 반지를 받고 난리치고 박수치고 울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와중을 보면서도 연봉 이런 거 집불도 안 되면서 그걸 보면서 느낌이 없어? 그럼 돈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굳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내 시간은 한정적이고 다른 파트너들한테 후원하고 컨택할 때도 모자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이들이 느낀다는 거죠. 어떤 게 갑을 관계인지. 누가 갑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느낀다는 거예요. 처음 약속을 잡을 때는 그 사람을 미안하게 좀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한 번 제대로 약속을 잡아서 제대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잡은 다음에 스폰서랑 미팅에 제대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갑의 위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열심히 할 거고 너 도와줄 건데 뭐가 걱정이야. 그때 만났던 그분도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시더라. 너 언제 오냐고. 그분이랑 다시 한번 궁금한 거 물어보는 시간을 갖자. 그분이랑 얘기한 다음에 나랑 그럼 다시 얘기해. 너 지금 궁금해하는 거 다 내가 전부 다 얘기해 줄 수가 없어. 나도 얼마 안 됐거든. 원래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은 거잖아.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같이 만나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한 사람이 딱 듣고 바로 뚜껑이 날아가서 긍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짠 나타나서 저 내일부터 뭐 하면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 한번 소개팅에 나가가지고 첫눈에 반하더라도 그 사람과 결혼할 확률은 아주 미비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한번 좋았더라도 그 사람이 처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도 그 사람을 팔로우업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더라도 1년 동안 쫓아다녀서 결혼하고 저는 이거 다른 얘기지만 저는 그 옥동계 있잖아요. 오종철. 그 사람 진짜 결혼 못할 줄 알았어. 나는 이런 생각했어. 내가 자다가 딱 눈을 떴을 때 오종철이 옥동자가 옆에 있으면 나 진짜 깜짝 놀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랑 진짜 자면 어떻게 하겠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키스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너무 멀쩡한 여자를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저 여자는 진짜 뭘 보고 결혼했을까 생각했더니만 1년을 그렇게 따라다녔다는 거야. 끝없는 구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정도는 해야지. 내가 정말 내 라인을 끝내줄 것 같은 사람이야. 혹은 이 사람은 능력은 없지만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래서 난 너랑 꼭 하고 싶어. 이 멍청아 네가 지금 너무 바쁘고 돈 없어서 네가 이게 안 들리지만 나는 봤어. 그러니까 보여줄게.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라면 내 라인을 끝내줄 사람이든 나랑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 속에 걸렸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전력을 다 해보는 거야. 왜 한 번 해보고 아니라고. 전화 안 받는다고 그 사람 나 안 본다? 아니 그런 친구는 뭐하러 만나? 그런 친구는 안 만나면 또 나은 거 아니에요? 빨리 걸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네트워크에서도 친한 친구들은 다 연락하고 지내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진짜 친한 친구라면 내가 불법하면 와서 껴내줘야 되고 합법하면 도와주거나 응원해줘야 되고 최소한 응원을 해줘야지. 서로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 보여주는 일인데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있겠어요.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는 한번 이제 후속 조치랑 이 상담 복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